취소입니다. 취소는 이런 거죠.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유효해요. 일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취소 사유가 있어서 이때 취소를 합니다. 그럼 이 취소는 소급효가 있죠. 과거로 소급해요. 법률행위시로 소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무효가 되는 거죠. 일단은 유효하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과거로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취소하기 전 상태를 유동적이라고 그러죠. 유효하긴 합니다 일단. 그러나 이게 유동적인 거죠. 취소를 하게 되면은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기 전에는 유동적 유효 상태인 것이죠. 자,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요. 미성년자 소유의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상대방과 이 집을 파는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러한 사안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미성년자는 민법에서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있어요. 민법에서 규정한 취소 사유 열거해 볼게요. 첫 번째, 제한 능력자 행위죠. 두 번째는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죠. 이게 바로 취소 사유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 미성년자 행위, 이걸 가지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이제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자의 문제입니다. 이 미성년자는요,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스스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취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서 취소는 현 상태 유지잖아요.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현 상태 유지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하면은 과거로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거니까 미성년자의 집을 팔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즉 현상 유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취소에 있어서만은 법정 대리인 없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니까 부모를 생각하면 되죠. 이 부모도 취소권이 있습니다. 즉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도 역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추인을 또 볼게요. 추인은 미성년자가 한 아까 매매 계약이죠. 그거를 유효로 만드는 거죠. 즉 변경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변경이요? 미성년자의 집이 팔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려면 즉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추인을 한다 그러면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가능해요. 여기서 취소 원인 소멸은 뭐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때죠. 성년이 된 때. 이 부분 법이 바뀌어서 만 19세로 성년이 되죠. 전에는 만 20세였는데 만 19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려면 추인한다는 것은 미성년자 소유 집이 지금 팔리는 겁니다. 변경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 상태에서는 추인을 할 수가 없고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요.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가능해요. 즉 미성년자가 아직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은 추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 가능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취소에 한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인의 경우에는 집이 팔리는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즉 추인은 미성년자가 단독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법정 대리인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인 상태이라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이 하는 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은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판단이 되는 것은 무능력자 보호, 즉 미성년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죠. 직접의 상대방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취소를 할 때 미성년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도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성년자도 전득자에 대해서는 취소권 행사를 못하고요. 법정 대리인도 전득자에 대해서는 취소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득자하고 미성년자 사이에 그 사이에서는 어떠한 법률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취소할 대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인과 전득자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전득자는 이런 거죠.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상대방에 넘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전득자에게 다시 또 팔아버린 겁니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미성년자는 전득자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고
법정 대리인도 전득자에 대해서는 취소권 행사를 못한다. 이런 거였어요. 다음은 소급적 무효입니다. 자, 법률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취소는 소급효죠. 소급해서 법률행위 시부터 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미성년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계약금 현재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다 보니까 원인 없이 타인의 계약금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을 해줘야 되죠.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남의 돈을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환을 해줘야 되죠.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그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금전을 받았을 때, 아까 계약금으로서 돈을 받았을 때에는요. 전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받은 돈 전부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써버린 경우에는요. 즉 생활비로 써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같아요. 그 경우에도 전액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성년자가 받은 금전 있죠. 그 금전은 생활비로 써버렸다 할지라도 받았던 금액 전액을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이유를 이제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미성년자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반인의 경우는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반환할 범위가. 악의의 경우는요. 전부를 반환합니다. 여기에서 전부라는 건요. 받은 이익에다가 이 이익의 이자 받은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손해까지 전부 다 반환해야 되거든요. 일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요. 그러나 선의인 경우에는요.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현존 이익만.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것은 빼놓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반환하는 그런 거죠. 일반인이 선의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반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이에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선의, 악의에 상관없이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그러므로 소급적 무효에서 현존 이익 반환한다.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왜요?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현존 이익 그러면은 써버린 것은요? 써버린 것은 현존 이익이 아닌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이럽니다. 금전을 받았던 경우에는요. 이러한 경우에는 생활비로 써버렸다 할지라도 현존 이익으로 보아서 즉 현존 이익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썼든 안 썼든 상관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로 써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전액을 반환해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외우셔야 돼요. 미성년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판례는 이거죠. 받았던 금전상 이익을 즉 금전을 생활비로 써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전액 반환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전액 반환. 자 다음은 이 전득자 부분입니다. 전득자에서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전득자는 이거죠. 미성년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계약이 있었고 결국은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전득자에게 또다시 팔아버린 그러한 사안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였죠. 미성년자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누구에게 했죠? 상대방에게 했겠죠. 왜냐하면 직접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득자에 대해서는 취소는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찌 되었건 미성년자가 또는 법정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취소되어서 소극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소유권 취득했던 이 전득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소급적으로 취소했는데 무효가 됐는데 전득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결론이 이거죠.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즉 이 전득자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데와 전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전득자가 선이일지라도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어느 경우에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경우, 즉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직권 취소되므로 그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아닌 전득자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제한 능력자 외에는 이 전득자는 선의에는 다 보호가 됐었죠. 자, 전에 저희가 의사표시 부분에서 배웠던 겁니다. 의사표시 개관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비진의 표시가 있었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이걸 같이 봤었죠. 이렇게 세 개를 나눴던 겁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이 있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가 있었죠. 이 전득자만 우리는 보면 돼요. 이 앞에서 내린 결론은 뭐였죠? 다 똑같았죠. 본인이 선이면 이제 전득자가 선이면요 항상 취득을 했었어요. 맞죠? 오였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 선이면 돼 그거였잖아요. 나만 오케이면 된다 이거였죠. 전득자가 선이면은 항상 소유권 취득을 했어요.
비록 앞부분에 상대방이 또는 제3자가 악이라 할지라도 나만 잘하면 돼. 그거 기억나시죠? 그겁니다. 앞부분에서 악이라 할지라도 전득자가 선이면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앞부분이 선이면은 내가 선이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고요. 앞에서 선이었는데 내가 악이면은 그래도 취득한다고 그랬고요. 내가 선이면 항상 취득하고요. 내가 악이어도 앞에서 선이면은 나는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 기억 안 나면 앞부분 의사표시 개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의사표시에서는 저희들이 한 가지 뺐던 겁니다. 뭐냐면 바로 제한능력자. 이게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전득자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미성년자와 관련된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전득자는 선이라도 취득을 못한다. 악이면은 당연히 취득을 못하고 선이라도 취득을 못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자, 이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전득자 이거 중요합니다. 전득자는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전득자는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못합니다. 이러한 취소권 행사의 경우는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척된다는 의미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 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즉 이러한 취소 사유가 있어 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하면은 소급적 무효로 효과가 발생하는데, 취소권 행사도 하지 않고 추인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린 경우 놔둬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문제죠. 이 경우에는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취소권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취소권이 소멸돼 버리면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추인이나 법정 추인 그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제3자의 법률 관계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유동적 유효인 상태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확정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걸 믿고 다른 사람들이 더 거래를 하죠. 제척 기간이 이거죠. 취소권이 소멸하는 기간인데 추, 3, 한 10으로 외우세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또는입니다. 법 조문 자체에는 또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요건을 충족해도 소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또는이라고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자, 추, 3, 한 10. 추, 3, 한 10이에요. 추는 이거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언제죠? 미성년자가 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성년이 된 때죠.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사기 강박의 어느 사표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사유잖아요. 그 경우에는요,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강박을 당한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난 때를 얘기하는 거죠. 착오는요, 착오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안 때죠. 그냥 모른 때가 착오였으니까 안 때부터죠. 그때 벗어난 겁니다. 그날이 바로 추인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따라서 애울상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지나면은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취소권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멸하는 겁니다.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법률행위는 이거죠. 아까 당초에 미성년자 상대방사에 맺은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은 취소권은 자동 소멸이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 암기하세요. 추, 3, 한, 10.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요,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효로 만들기 위해서, 즉 유효로 확정짓기 위해서 추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추인을 미성년자가 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즉 성년이 된 후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가능하죠. 자, 다음은 법정 추인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추인은 법률 행위에 의한 의사 표시로서의 추인이었고요. 이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 효력은 같죠. 유효로 확정이 된다는 점은 같아요. 이러한 법정 추인이 인정이 되려면요, 첫째,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여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상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안 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때, 그 이후부터 법정 추인이 인정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할 것, 이거는 뭐냐면은 아래와 같은 이런 행위를 할 때 이의를 유보해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윗부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결론은 시험은 여기서 나오죠. 법정 추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법정 추인 사유 관련해서 맨 먼저 외울 것, 이거 외우세요. 청양고추 이겁니다. 여기서 고는 필요가 없고요. 이 추만 이제 기억을 하시죠. 여기서 추는요, 취소입니다. 취소 정확하게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상 청양고추 그런 거요. 이 청이 뭔지 볼까요? 이 청은 이행청구입니다. 이행청구에서 이 청자를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요, 이 부분입니다.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양도에서 양을 따온 거예요. 두 개 합치면 청양이죠. 청양고추기 때문에 고는 의미가 없고 이 추거든요. 여기서 추는 취로 본다고 그랬죠. 즉 취소권자가 한 것만 인정이 된 겁니다. 이행청구는요,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해야지만이 법정 추인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미성년자가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상대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득자가 있었죠. 청양고추, 즉 이행 청구하고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양도의 경우에는요, 취소권자 측 이쪽에서 여기에서 한 것만 법정 추인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대리인이나 승계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나 전득자 측면에서 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만 그래요. 청약만. 이행 청구하고 일부의 양도의 경우는 상대방 측에서 한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뭐가 인정이 안 돼요? 법정 추인 사유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청양고추에서 고는 의미 없고, 자, 청은 이행 청구입니다. 양은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예요. 이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려면은 취소권자가 한 것만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양고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상대방이 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 경계라든가 담보 제공이라든가 강제 집행 이런 것은요, 양쪽 다 한 거 어느 쪽 한쪽이 하면은 무조건 다 법정 추인으로 인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대리인이 있고 미성년자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고 전득자 있었죠. 이 상대방 측에서 하든 취소권자 측면에서 하든 전부나 일부의 이행, 경계, 담보 제공, 강제 집행 이런 것은 다 법정 추인에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쪽에서 하든 이쪽이든 상관없이. 근데 청양 이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권자 측 이쪽에서 한 것만 법정 추인 인정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전부나 일부의 이행입니다. 일부 이행도 가능한 거예요. 이 경우도 법정 추인으로 보는 겁니다. 법정 추인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권 행사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부라도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 논리로 강제 집행도 그렇죠. 이미 집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즉 법정 추인으로 본다는 거죠. 이행 청구는 아까 청양고추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취소권자만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경계가 나오는데요. 경계는 이겁니다. A 물건을 사기로 해놓고 변심해가지고 B 물건 사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 A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됐던 그 채무 있죠. 이 구채무라 그러는데 이건 소멸이 되는 거고요. B에 대해서 했던 거 이 신채무만 살아남는다 이런 거거든요. 이 두 번째로 한 이걸 경계 계약이라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취소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법정 추인으로 그냥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법정 추인이라는 거죠. 자, 다음은 담보 제공입니다. 말만 믿는 게 아니라 담보를 믿는 거죠. 돈 빌려줄 때. 그 정도면은 법정 추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담보를 제공할 정도면은.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추인으로 보는 겁니다.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부분 중요하니까 좀 다시 지우고 다시 정리할게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양고추에서 이러한 양도는 취소권자 한 것만 인정이 된다는 거. 상대방이 한 것은 인정이 안 되더라. 이걸 첫 번째 암기하실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이거예요. 앞부분은 할 수 있는 이죠. 뒷부분은 한이거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취소를 하는 거죠. 이때 이 전 단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행위로 취득한이에요. 그럼 여기서 취득한 거죠. 취득한이기 때문에 취득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취득한 겁니다. 이 앞에서 이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그러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취소로 한 거, 취소를 통해서 취득할 권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앞부분이지. 그래서 다시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이 부분에서 취득한 한이에요. 취득한. 그죠? 그러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경우는 청양고추이기 때문에 취소권자 한 것만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서 이건 인정이 안 됐어요. 앞부분에서만 인정이 됐던 겁니다. 권리 일부나 전부의 양도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뒷부분이 아니고 앞부분만 인정해서 이것만이라 기억하세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외워도 돼요. 전이, 경담, 취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 그 중에서 청양고추이기 때문에 요 두 개만 취소권자가 한 것만 인정하더라. 그 외에 나머지는 어느 쪽이 했든 상관없더라. 이거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1번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취소 사유죠. 2번 기망행위로 체결한 계약. 취소 사유입니다. 3번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마찬가지죠. 취소 사유죠.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었다. 즉 불법 조건이잖아요. 반사의 질서로 보던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든 어쨌거나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 단순 착오가 아니라 상대방이 유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착오를. 착오에 의한 취소인데 착오 취소 요건이 두 가지였죠. 1번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기억나시죠? 착오 취소의 요건. 중중. 첫 번째 중은 뭐였죠? 중요 부분에서 착오가 있을 것이었죠. 중요 부분. 두 번째는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이러한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을 시켰답니다. 표의자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게 아니라 그러한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요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부분이 약화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유발한 착오의 경우도 취소의 요건이 되면 취소를 할 수 있으면 맞습니다.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죠. 불법 조건이 붙었답니다.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죠. 상대방이 사기로 체결한 계약이죠. 사기에 의한 계약이죠. 따라서 이건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5번.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 계약. 이 계약이 전부불능인데 첫 번째 객관적 전부불능이랍니다. 객관적 전부불능,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불능이라는 겁니다. 채무자에게만 불능, 그러면은 주관적 불능인데요. 객관적 불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불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불능,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무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되었어요. 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원시적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원시적 전부불능인 임대차 계약, 이거죠.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 원시적이라는 의미가 이거죠. 처음부터, 애초부터 무효인 거예요. 대표적인 이런 거죠.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 당시에 애초부터 없었던 집 갖고 계약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애초부터 없는 집을 나중에 팔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원시적 불능인 거예요. 애초부터 불능, 불가능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전부불능인 임대차 계약은 무효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부분을 후발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후발적 전부불능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요. 계약 체결 당시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준 이후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 전소돼 버렸어요.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후발적 원인으로 해서 불능이 된 거죠.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 후발적 전부불능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일부 취소. 일부 취소는 이거죠.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일부 무효이죠. 일부 무효를 유추 적용합니다. 유추 적용. 즉 비슷하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일부분의 취소 원인이 있을 때 가분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없더라도 이 부분만으로 계약할 것이라고 의혹하였으리라고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은 일부만의 취소도 허용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인정됩니다. 일부 취소도. 그래서 이 취소기 때문에 소급효가 있죠. 2번 계약의 해지. 자, 해지니까 이거죠.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거죠. 그럼 비슷한 거 해제는요. 과거로 소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해지이기 때문에 장래효만 있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기한 도래의 효력. 자, 여기서 기한입니다. 기한은 이런 거죠. 시기를 정하는 거. 시는 시작하다 할 때 그 시자죠. 기한이 도래하면은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기가 있어요. 종은 마칠 종자죠. 이 시점이 되면은 기한이 도래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없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도 이 소급은 없는 거예요. 소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급하기를 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도 정하면 안 돼요. 효력이 없어요. 즉 소급하기로 하는 특약도 무효입니다. 기한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 도래의 효력은 항상 앞으로만 가는 거죠. 장래효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비교해서요. 조건은 어떻습니까? 조건. 정지 조건부든 해제 조건부든 간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약에 의해서 소급하기로 하자 그러면 그 특약은 유효합니다. 조건은 그래요. 근데 저희가 물어본 게 기한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효만 있지
뒤로 거꾸로 소급하는 것은 없어요. 특약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조건 기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겁니다. 4번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주인이죠. 무효행위의 주인이죠. 무효행위 주인이 그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하기 때문에 장래요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장래요입니다. 소급이 아니에요. 5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시기. 자,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죠. 순위 보존 효력이 있습니다. 번등기가 있으면은 순위가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순위에 따라 가등기에서 정한 순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를 순위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 경우는 가등기가 갖는 순위 보존 효력에 의한 것이지 소급효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아니에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틀린 것 판례의 의감 1번 무효행위 추이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추이는 불효식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죠. 자, 법정 대리인입니다. 즉 부모예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미성년자였다면요.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은 취소 원인에서 벗어난 후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태의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즉 성년이 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여전히 그러한 취소 원인 중에 있어도 즉 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추인하게 되면은 유효로 확정이 돼버리죠. 확정은 나중에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취소 못합니다. 4번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가 뭐였냐면 취소했답니다.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이행청구하는데 취소를 당연한 전제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소송상 청구를 하면서 법률행위 취소가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는 거죠. 5번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취소 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의 효력은 소급효죠. 소급적 무효입니다. 그러한 소급적 무효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없기 때문에요. 법률행위 무효 또는 취소 틀린 것 판례감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추인하면은 유효로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는 못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은 전부 무효죠.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죠. 암기하세요.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비진후 표시로 무효인, 자, 비진후 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죠.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자,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4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죠. 없다가 틀렸네요. 미성년자라면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만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5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에서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뭐뭐 하였으리라고 이 말이고 가정적 표현이죠. 자, 요건을 구비했답니다. 다른 법률행위로서요.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있는 거죠. 무효 취소 옳은 것은 판례의 의함 1번 계약이 불성립이네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맞죠. 불성립은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없는 겁니다. 행위 능력이 부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성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 전환이라든가 추인도 역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불성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립한 후에 효력 유무를 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불성립은 애초에 그 전 단계에서 요건을 불구비했기 때문에 효력 발생을 위한 전환이나 추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번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이게 틀렸죠.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본다 할지라도요. 소급하여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을 인정을 해버리면요, 다음 후순위자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아요. 3번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병에게 전매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원래 갑소유인데 을에게 팔고 을이 다시 병에게 전매한 겁니다. 이 경우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병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죠. 취소의 상대방은 항상 직접의 상대방 을입니다. 전매자에게 취소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매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이거 틀렸죠.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거죠. 5번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다. 그러면 행위무능력자는 지금 갑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능력자가 을이기 때문에 갑은 행위무능력자일 수밖에 없어요. 자,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이게 틀렸네요. 여기서 을은 지금 행위능력자라고 그랬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 있는 사람은 갑입니다. 을이 아니라.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이 부분이 틀렸네요.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는 것은 스스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의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즉 취소권의 행사기간인데요. 외우는 방법 추삼한심입니다.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죠? 취소의 소자가 소급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4번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죠. 맞는 겁니다. 무능력자는 보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상환하는 거예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추인은요, 확정적 효력이 있죠. 유효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 추인의 의미는 취소권의 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취소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취소 틀린 것은 1번 추삼한식 맞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이런 조건 없어요. 법정 추인 요건 3가지. 1번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 2번째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할 것. 3번째는 법정 추인에 사유가 있을 것.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유는 전이, 경담, 취, 강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청양고추에서 고는 필요 없고 추인데 추는 취소권자죠. 이행 청구하고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것만 취소권자가 한 것만 법정 추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여기 없었어요.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다. 즉 소급표죠. 취소의 소급표라 그럽니다. 4번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이거 맞습니다. 여기서 형성이란 게 이거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자가 이룰 성자입니다. 형자는 형태란 뜻이에요. 형태를 만들어 간다 이런 거예요. 취소권, 추인권 이런 건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자, 맞죠?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직접의 상대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이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됐답니다. 그럼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거 맞죠? 맞는 겁니다. 법률 행위 취소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자, 여기서 청구권은요, 기존의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성권은요, 권리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성자가 이룰 성자니까. 그러니까 양자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은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 아닙니다. 2번 취소되면 그 법률 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한 때부터 이 말이 틀렸네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해야죠. 무엇을 알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니까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직접의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5번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이 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 하면은 일부 취소 가능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틀린 것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죠? 이게 소급표라고 그러죠. 취소의 소급표라고 그럽니다. 2번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제한능력자 중에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라도 취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3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자,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라면 예를 들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거든요. 성년이 된 후에 하는 추인은 누구죠?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묻는 것은 법정 대리인이었어요. 이 법정 대리인은요, 추인할 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가능한 게 바로 법정 대리인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취소 원인이 소멸되는 후에 하는 것은 제한능력자가 하는 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법정 추인에 대한 거죠. 법정 추인의 1요건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일 것, 2번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할 것, 3번 법정 추인 사유가 있을 것, 이거죠. 전이 경담 취강에서 두 번째 이가 이행이죠. 전부나 또는 일부 이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추인의 요건 다 갖췄습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죠. 직접의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 취소 옳은 것은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야 한다. 자, 취소권 행사 기간은요. 추 3이죠. 취 3이 아니라 추 3이었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자, 한 10이었죠. 안이 아니라 한 10이었어요. 여기서 한은 뭐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였죠.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예를 들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보호 대상이죠. 보호 대상이에요. 자,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는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선이익은 악이익은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고 그랬죠.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그래서 설문에서 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이게 틀린 거예요.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이게 틀렸죠. 법정 대리인이 한 추인이기 때문에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유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을 본다. 자, 이걸로 봐서는 이거 법정 추인의 요건을 물어본 거죠. 법정 추인의 요건 1번 추인할 수 있는 후일 거 맞죠? 이 말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소권자 이행 청구인데요. 여기서 이행 청구 이거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청양고추입니다. 여기서 추는 뭐죠?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추인 사유가 되죠. 만약 이 부분을 상대방이 이행 청구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유를 보류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법정 추인의 요건은 다 갖췄죠.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했다. 소유자가 미성년자 갑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병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경우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득자 정은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미성년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본 것은 취소권자네요. 취소권은 일단 미성년자 갑도 있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도 가능하죠. 그래서 갑 또는 을이 맞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갑이 취소권자가 되는 것은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현상 유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취소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스스로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혼자서 스스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래도 맞는 거예요. 갑 또는 을 이래도 맞는 겁니다. 다음은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의 대상물이 있었던 상대방, 직접의 상대방이 누구였죠? 직상은 병입니다. 병만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정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그럼 이 매도한 건 뭐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판 거죠. 이 경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해요. 왜냐하면 무능력자 보호제도 제한능력자예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즉 법정 대리인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 가능하죠. 이 취소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소급적 무효의 효력이 있습니다. 소급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를 남기죠. 여기서 부당이득 문제가 나오는 건 뭐겠어요? 미성년자 측이 받았던 이 대금이죠. 수령한 대금, 이겁니다. 이 대금은 지금 금전적 이익이죠. 금전입니다. 금전 같은 경우는 현존이익으로 추정이 되죠. 이익 현존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현존이익으로 추정. 따라서 내가 이 이익을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은, 즉 미성년자가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은 현존이익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 추정이 되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전부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 받은 대금을 전액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지문을 먼저 찾아보죠. 어차피 이게 지금 핵심일 겁니다. 그러면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썼다 할지라도 현존이익이 추정되기 때문에 이 말은 함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함정에 빠지는 건 이거죠. 받은 돈에서 모두 다 생활비로 써버렸다네요. 아, 그러면 써버렸으니까 소비네. 다 써버렸네. 그럼 이거 뭐죠? 현존하지 않는 거죠.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겁니다. 뭐 법리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속기 쉬운 점이 이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대금을 받았다. 그러면 아, 이거 금전전 이익이구나. 이게 그냥 금자가 있으니까 이게 돈금이거든요. 이게 돈이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생활비로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금을 현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정하기 때문에, 이 현존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소의 소급효예요.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저희는 지금 미성년자에 대한 거죠. 이 경우에는 계약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선이더라도, 즉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상, 무능력자 보호가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취소됐었죠. 취소됐으면은 취소함으로써 소급효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미성년자 측과 상대방 측이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면은 다 원상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4번 질문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금이란 게 돈 금자거든요. 돈이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다 생활비로 썼다 할지라도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5번,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정은 지금 선의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미성년자가 있고 상대방이 을이 있는데 갑쪽에는 법정대리인 병이 있고 을이 선의의 정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이 경우에서 우리는 지금 취소하게 된 게 뭐 때문이죠? 제한능력, 즉 미성년을 이유로 한 거죠. 이 경우에는 항상 갑을 보호합니다. 미성년을 보호해요. 비록 정이 선일지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을도 취득을 못합니다. 결국은 갑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보호하는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문에서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했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무능력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취소권은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한 10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추 3이라 그랬죠.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이의 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로 했다. 그럼 법정 추인 사유만 보면 되겠네요, 저희는. 자, 법정 추인 사유는 전, 이, 경담, 취, 강이었죠. 그 중에서 청량 이거죠. 이행 청구, 그 다음에 양,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등 해서 양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량은 고추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한 것만 법정 추인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1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 청구가 아니라 이행은 어느 쪽이 먼저 하든 상관없죠. 그래서 인정. 2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했다. 전이 경담 취가해서 담이죠. 그래서 누가 하든 상관없죠. 그래서 인정.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답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청양고추, 취읒이 나와야죠. 취소권자가 해야죠. 근데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아닌 것은 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 양도, 청양고추, 취소권자가 해야죠. 아, 맞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5번,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찬가지죠. 전의 경당 취강에서 경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기망하여는 취소 사유죠. 따라서 법정 추인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법정 추인 사유는 이거죠. 전이 경담치강, 경담취강입니다. 그 중에서 청양, 이행 청구죠. 청양,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이 두 개는 청양고추이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권자는 누구죠? 을입니다. 을을 기망하였기 때문에 을이 피해자고 을이 취소권자죠. 1번, 갑이 을에게 청구했답니다. 자, 청양고추 취소권자인데 취소권자는 을이어야 됩니다. 근데 갑이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 청양고추, 자, 양이죠. 그럼 누가 해야죠? 취소권자 을이죠. 근데 갑이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 경우. 자, 담보를 제공하라 그랬지. 서류를 제공하라 그랬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담보 제공이었잖아요. 이게 서류 제공 이거 아니에요. 자,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 경우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뒤에 법정 추인 사유만 있으면 되네요. 자, 대금을 지급했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이행이잖아요. 따라서 법정 추인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자, 눈에 띄는 게 일단 양도네요. 양도는 청양고추죠. 법정 추인에서 청양고추니까 추니까 취소권자가 해야죠. 여기서 취소권자는 을입니다. 그래서 을이 양도한 경우니까 일단 이 부분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양도한 경우죠. 뭘 양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계약금 반환 청구권, 즉 청구권을 양도한 겁니다. 내용은 이거죠.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이때 했고, 그 다음에 취소가 있는 이런 구조죠. 왜냐하면 시간은 우측으로 가니까요. 그런데 이 지문을 보면은 취소를 통해, 그럼 이 부분이죠.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권리의 양도에서 우리는 아까 앞에서 뭐라 했죠? 이 앞부분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했죠? 뒷부분 갖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문 보면은 취소를 통해 그럼 취소, 이 뒷부분 갖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확한 건 이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이렇게 된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하게 될이 아니라 취득한이에요.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이렇게 돼야 되죠. 취득하게 될 권리를 양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전 단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로 외우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부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뒷부분 아니고요.